자, 첫 번째. 자, 윤석열은 독도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독도에서 막 근처에서 훈련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MBC 단독 계획조차 사라진 올해 독도 방어훈련. 독도도 일본 눈치 보나? 그러니까 만약에 독도 방어 훈련을 한다면은 일본하고 공동 훈련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배님 안규백 의원께서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미루는 것은 안보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의 점잖은 워딩이고 독도에 관련해서 훈련을 규모를 줄이고 비공개로 하고 일본 눈치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이 독도 이용권을 강하게 주장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이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독도를 한국과 공동 관리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그 독도에서 지금 이렇게 그 독도 경비대라고 하죠. 경찰이 거기에 파견돼서 지금 독도를 지키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그 강하게 원하는 건 그 독도 경비대가 철수하는 걸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독도 경비대가 주둔해 있는 것만큼 일본의 뭐 자유대나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행안부 소속 경찰이 같이 뭐 공동 경비를 서자 이거를 원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을 원하고 있는지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4차례 있었는데 모두 비공개로 했다. 사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독도 동해 수호 훈련 자체를 했다는 걸 일본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눈치를 보는 거죠. 저 규모를 줄이고 비공개로 했다는 건 사실 작년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아예 계획도 안 세운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 아예 안 세운 거는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일본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방어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건 뭐죠? 방어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적들이 독도를 상륙하는 것을 막는 훈련. 거기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해병대하고 특수전부대 UDT 같은 거겠죠. 바다니까. 이게 너희들 오지 마. 그러니까 훈련을 하긴 했어도 요식행위로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독도 수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동해 바다는 전 세계 어떤 해군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다 잠수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정말 첨예한 그 공간이거든요.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 뭐 이스라엘, 영국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군사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들은 다 잠수함을 파견해서 상시적으로 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맞죠. 그걸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요. 그 독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보면 와, 수상함만 16척, 항공기 11대, 특전사, 해병대 참여를 했는데 전두환 때인 1986년부터 윤석열 정권 전까지 매년 무조건 2차례씩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계획이 없어. 진짜. 잠깐만 욕 좀 참고요. 어이가 없네 정말. 좀 심하잖아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일본 눈치 본다는 건 굉장히 평이한 생각이라니까요. 예. 말하자면 일본은 하는데 한국이 안 하면 독도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땅인 거예요. 그렇죠. 저쪽이 하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해야죠. 일단은. 일본이 바라는 건 일단 독도를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안 해.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야, 하도 욕에 익숙해지니까 욕이 안 나오니까 바로 멘트가 안 되네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포인트는 내가 욕을 하느냐 마느냐.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욕이 나올 만하기 때문에 아니면 독도는 상징적인데 이걸 그냥 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메시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론에 공개되는 것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거의 독도는 우리 땅이야라고 윤 정부 들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정답. 그게 중요하다니까. 저쪽에서 우기잖아요. 네. 우길수록 아니야. 얘들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훈련할 건 다 해줘야 되는데 바로 한국이 인정한 거 아니야? 이 분위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외교가에서 나온 그 표현 중에 제일 끔찍했던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외교 현안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는 외교적으로 갈등이 불거질 만한 게 없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한국은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 현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관계야. 그러면 이게 외교적으로 그러면 국익을 챙기는 행위입니까 이게? 왜 저 동네에 보면은 양아치들한테 삥 뜯긴 애들 있잖아요. 돈 뜯고 삥 뜯고 때리고 해. 근데 이쪽이 반항을 못하니까 우리는 관계 좋은 관계예요. 나 친한 형이 있다고. 우리 동네 내 친한 형이라고. 소식을 듣고 거잖아. 경찰이 왔는데 피해 당한 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좋은 관계예요. 그러고 있어 지금.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독도 모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도 조형물, 일종의 미니어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거. 사실 있을 때는 몰랐어요. 저게 있는지. 근데 잠실역하고 안국역에 독도 조형물을 철거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한 역만 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독도니까 지금 철거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좀 반성이 된 계기가 저 독도 조형물이 한국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진 촬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걸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거는 국내용이 아니라 사실 외국인들이 사진 찍는 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왜? 독도는 일본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치우면서 하는 말이 유동 인구가 많아져서 안전 문제 때문에 치웠다. 유동 욕하지 마. 아니 오늘 방송 욕 안 하는 유동 말이야. 인구가 많으면은 더 크게 설치를 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걸 치웁니까 미친놈들이? 다른 방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벽에다 붙인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미친놈 이게 욕이에요? MCM. 욕일 수 있는데. 나 평소에 그런 말 많이 듣는데 욕 듣고 사나? 아니 그건 있어. 지금 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승만 찬양하는 사람들 다큐멘터리 보고 정말로 흥분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내가 욕을 해버리면 제가 하는 컨텐츠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렸죠.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욕을 참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거 보고도 욕이 안 나오면 그런 선비 같은 걸로는 윤석열 못 이긴다. 벽에 대결로도 욕을 하라 했는데 우리 방송에 들으시는 뭐 몇만의 분들한테 내 마음속으로 좀 시원함이라도 드리고 싶은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나온 이야기 중에 이제 독도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731 부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하고 죽이고 그걸로 화학 무기를 만들고 했던. 그러니까 일본은 내가 봤을 때는요. 전 인류 역사상 통틀어 가장 잔악한 민족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그 행위들. 중국에서는요.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수십만을 죽여버려요. 그게 유대인 학살이랑 아주 유사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 관련해서 그때 731 부대에 근무했던 노병이 사죄를 하는 장면이 저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저거 안 했다고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만행이거든요. 저게 이제 부대에서 나올 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을 쓰고 나와서 저분이 결혼할 때도 부인한테도 아직까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 마음속에는 그 트라우마나 죄책감이 굉장히 평생 자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90이 넘어서야 그나마 사죄를 한 거죠. 바이든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이 저기 가셔가지고 저렇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732 부대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책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언급 장면들이 있었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게 많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731 부대는 사실 교육하는 과정에서 참 애매합니다. 너무 잔혹해요.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나치에 한 번 있었고 그 일본에서도 한 번 두 차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실험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 생체 실험 케이스가 있었다 그런 만행이 있었다라고 몇 문장으로만 지나가면은 사실 이게 생동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자세하게 가르치면 방법이 없어요. 맞죠. 유튜브에서는 노딱 붙는 컨텐츠지. 네, 사진을 몇 장 가져올까 했다가 너무 그 정도로 안 되겠더라고요. 네. 자, 일본이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자기들의 그 잔혹한 역사를 숨기기에 바쁘고요. 그걸 유일하게 동조해주는 나라가 윤석열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올해 3.1절 기념사? 일본은 협력 파트너? 그래놓고 윤석열 뒤에 뭘 붙였죠? 자위대. 나는 저게 얘네들이 진짜로 무식하거나 생각이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의도된 일종의 일본 보라는 의도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8.15 이제 행사도 지금 반쪽짜리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거는 일본한테 보라고 하는 일종의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들 팬들한테 무슨 시그널 보내는 거랑 네. 비슷한 짓이었다는 생각이 저 생각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되어. 그러면 저게 이제 친구야 나 잘하지 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주인님 어. 쇳내 잘하지 않습니까? 겠습니까? 쟤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뭐 특별히 생각이 친일파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일본한테 비친 게 있다. 어떻게 보면 협박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 일본한테 뭐 대선 때 뭐 우리가 좀 도와준 거 좀 밝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일본 관련된 애들 세상에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를 임명하는 또 욕 참습니다. 지금 벌써 한 10번째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1호 일본 문무 장학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봐라 우리가 돈 들여서 장학생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장학생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 예. 거기에 대한 특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김용환님 감사드리고요. 메이슨 K님, 이현주 힘내라. 푸나님도 더위에 각종 갈라치기 때문에 힘드신데 응원합니다. 국민에게 11929 참패의 맛을 보여준 친일 복사기에게 119291 구형을 때리고 싶네요.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오늘도 나님 마차님 울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채널 본방사수. 아 그날 너무 못생겨가지고 후회되네요. 네. 새날의 포런나무님 마차님 타이스부 한잔하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새날이 유튜브 가입한 지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8월 14일. 이재명 대표는 4월 14일 가입을 하고 우리 4개월 선배예요. 이재명 채널이. 그러니까 우리가 팟캐스트만 하다가 유튜브에 가입해서 오디오를 올리기 시작한 지 첫 번째 날이 오늘이다. 아 네. 그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는 건 조금 지나서. 그거는 이제 2019년에 시작을 했던 거고 2014년 8월 14일 날 새날이 유튜브에 이 정식 채널을 만든 지가 딱 10년 되는 날이다. 감사합니다. 화면 없이 오디오만 네. 올렸죠. 그거 엄청 퍼가가지고 네.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맞아. 네.